네, 안녕하십니까. 바람개비입니다. 오늘 2021년 1월 14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전체적으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개인이 엄청난 매수세로 주식을 사들이고 있고, 반면 기관은 엄청난, 역시 그때 말씀드렸었죠. 곧버스와 인버스를 순매수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기세로 팔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외국인은 전체적으로 사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요. 저 오늘 미국 달러는 2.1전 오른 1099.1선에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달러 인덱스는 현재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해서 거래 탑 종목이랑 그다음 시가총액 순으로 한번 살펴보고, 이외에 뭐 급등 급락이 어떤 주식이 있었는지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시가 오후 3시 18분 이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쭉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탑 종목 역시나 굿버스라고 하죠.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 곱하기 2짜리 일명 굿버스라고 하는데, 요즘에 지금 많이들 담아두고 계신 것 같아요. 거래량도 장난이 아니고 거래 대금도 상당합니다. 현재 1875원대 찍은 다음 이제 서서히 오르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왜냐면 이게 인버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혼조세가 있다 보니 박스권 장세에서는 급등 급락이 크게 있지 않고서 박스권 장세에 있으면 그렇게 좋은 좋은 그 상품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ETF라고 볼 수는 없죠. 이게 코스피 주간 개인 순매수 1위가 지금 곧보스라고 나와 있긴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기관에서 팔았단 말이죠.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어요. 13일 날짜에. 이거는 증시를 좀 더 약간 부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해서 솔직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락의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이 같은 곧버스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 상품과 그 유사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버스를 그냥 곧버스가 아니라 그냥 인버스를 담아두는 편이 오히려 더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이렇게 혼조세가 된다고 한다면 예,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처럼 코스닥처럼 전체적인 하락 국면을 제대로 보여준다고 한다면, 이런 그 인버스 레버리지 곧버스가 오히려 이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상승과 하락 국면이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되게 된다면 곧버스 같은 경우에는 매우 불리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 2021년 1월 12일 날짜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곧버스를 샀다가 13일 날 지금 오르는 장시였었죠. 오르는 장시여서 지금 잠깐 떨어지고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봐서는 아직 상승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곧버스와 인버스는 대략 이 정도로, 한 번 더 보고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은 매도했고 외국인들은 대략 매수했네요. 순매수했고, 곧버스, 선물 인버스 곱하기 2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했고요. 기관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도 추세를 계속 나가는 것 같네요. 그때 12일 날짜에는 매수를 하긴 했는데,
기관은 계속 매도를 때리고 있고요. 기관은 계속 매도를 때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이제 외국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질 것 같은데, 현재 원달러 환율이 워낙 지금도 워낙 강세라고 할 수 있긴 하지만, 아직 1100선, 1150원 선까지도 강세라고 할 수 있겠죠. 기존에 1200원, 1300원 가까이 내외로 올랐던 때도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워낙 강세라고 하는 부분이 맞기는 한데, 이 환율이 계속 오르게 된다면 그러니까 달러 강세, 그러니까 원화 약세가 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좀 출구 전략을 펼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려고 하는 경향이 좀 강할 수 있겠고요.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지금 2.5전이 올랐던 걸 봐서는 외국인들은 지금 약간 갈팡질팡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들어가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고 이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개인은 매수세가 정말 강하네요. 정말 강하네요. 그 다음 눈에 띄는 거 거래 상위 탑 종목으로 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덱스, 코스닥, 인버스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도 약간 메리트가 있다고 보이긴 하는데, 음,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긴 하지만, 추이를 조금 더 지켜봄이 어떨까 싶네요. 네. 현재 좀 회복세에 있는 단계이고, 개인과 외국인, 특히 개인은 매수세가 정말 대단하거든요. 조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살펴봤을 때 4,250원 선까지 들어갔었고요. 음, 외국인은 전날에 외국인들은 샀었고, 그러니까 하락에 베팅을 했다는 거죠. 기관은 오르는 거에 베팅을 했었네요. 이베스트에서 많이 사갔네요. 매수 팔기도 많이 팔았고요. 전체적인 장으로 봤을 때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매수를 하긴 했지만 지금 이 외국인들도 지금 의견이 갈리고 있는 부분이 많아 보이네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가 지금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현상이고요. 가격이 낮아졌을 때가 코스닥이 거의 상한가, 그 최고점에 찍었을 때랑 비슷하니까 이를 생각해 본다면 하락한다에 베팅을 하고 있네요. 매수세가 강한 거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좀 더 지켜봄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공매도를 뭘 하든 주식을 빌려서 하든 지금 매도를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기관이. 반면에 개인은 계속 부양하려고 하고요. 지금 이렇게 혼조세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 현재 들어가도 괜찮아 보이기는 하지만, 아직 상승의 여력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약간씩 의견이 갈라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갔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오늘 700원 하락했네요. 아직 장이 끝나지는 않았죠. 지금 오후 3시 26분이니까요. 좀 있으면 이제 장이 끝날 텐데, 총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좀 있으면은 종가 나오겠습니다.
아마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반전 상승을 노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사자세가 지금 호가가 좀 있긴 한데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떨어졌네요. 생각보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세가 정말 강하고 이거를 좀 개인들이 좀 많이 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로 보이네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9만 원대를 9만 전자로 회복을 할 수 있을지 이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도세가 좀 강하죠. 네. 매도세가 강합니다. 공매도도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공매도는 생각보다 적네요. 예. 1월 12일 날짜에 이때가 좀 많았네요. 예. 하긴 지금 정도면 좀 이게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과 나가려고 하는 그 의견이 분분할 것 같아서 조금 의견이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의견이 갈릴 수가 있겠네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우선 이평선 5일선은 당연히 뚫을 걸로 보여지는데 이 선을 뚫으면 당연히 올라갈 거고요. 9만 원 선 다시 회복할 거고요. 이 선을 만약에 뚫지 못한다면 전체적으로 하락해서 아마 21선에 거의 비슷하게 도달하려고 그렇게 평균 베이시스가 그렇게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SK증권이 은근히 좀 강세네요. 예. 그 저번 주였던가요? 그때 한 800원대 선으로 봤었는데 예,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어제 보니까 뉴스 보니까 공장이 불났다고 하는데 그것과 별개로 800원이 올랐네요. 제가 보기에 약간 고평가된 종목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개인적인 생각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KCTC 떨어졌고요. 기아차는 어제 올랐는데 오늘 또 상승했네요. 현대차도 올랐을까요? 현대차 상승? 하락했네요. 계속해서 단기적인 조정을 받는 걸로 보입니다.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보다 영업이익 수준에서도 훨씬 월등히 좋거든요. 물론 이제 2019년에 비해서는 약간 하락하긴 했지만 주당 배당금도 4,000원 받기에 모자람이 없고요. 현대 기아차가 특히나 많이 팔렸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현재 이평선 5일선 밑으로 이제 하향 조정 받았고요. 조금 더 하향 조정 받을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보이긴 하지만 매매 동향을 한번 봐야겠네요. 기관에서는 지금 계속 팔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죠? 계속해서 팔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외국인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 보니까 그때 GM이라던가 포드라던가 크라이슬러 이런 게 은근히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이거를 반영을 좀 했을 거예요. 이때 좀 반영하고 그 전일 대비도 계속 반영했었죠. 상승을 크게 상승하고 하락 두 번 하고 상승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상승장세였으니까요. 이제 슬슬 이제 차익 실현하려고 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환율에 따라서 이게 약간씩 달라지긴 하겠지만 아직까지 좀 들어가기 좀 어렵지 않을까 들어가기 어려운 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를 수 있는 여력은 아직 스프링처럼 충분히 남아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하지만 좋은 주식은 싸게 사는 게 좋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코덱스 200 같은 경우에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이렇게 혼잡한 장시에서는 혼잡한 시장에서는 코덱스 200을 넣어주는 편이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네요. 네, 그렇죠. 다시 상승했네요. 장이 방금 끝났네요. 예, 3시 32분자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개인 7209, 외국인 엄청 사들였네요. 6719. 기관은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이 외국인과 기관, 아니, 개인과 외국인을 더한 걸 상쇄할 정도는 안 되지만 그것과 버금갈 정도로 예, 팔았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인버스 그때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다고 그때 말씀드렸죠. 코스피랑 코스닥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혼잡한 예, 박스권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데 약간 약보합에서 끝날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올랐습니다. 0.05% 상승해서 상승 마감을 하긴 했네요. 네, 상승 마감을 했어요. 이렇게 좀 혼잡한 장시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기관이 이제 갑자기 코덱스 인버스를 갑자기 막 엄청나게 순매수를 하긴 했는데 내일 또 모르죠. 갑자기 순매도로 돌아서서 그 팔았던 주식을 다시 회수하고 사들인다면은 증시를 엄청나게 끌어올릴 수 있겠죠. 예, 견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충분히 3250선, 코스피 3250선도 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3300까지는 아마 좀 무리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에어부산 역시 항공주가 좀 많이 올랐네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적으로 하락을 좀 보이고 있고요. 한전은 의외로 올랐네요. 한전이 지금 오를 거라고 보여지진 않는데 지금 뭐 배당을 받는 시기도 아니고 약간 하락 조정을 많이 받은 걸로 보여집니다. 이 단기적으로 상승한 이유는 외국인들이 좀 더 사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기관의 견해가 더 맞다고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땐 단기 하락 조정을 계속 받는 편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이 정도 떨어진 거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20선을 내려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좀 지금 들어가지 않는 편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들어가지 않는 편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요. 셀트리온 같은 이 바이오주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학, 약 쪽이나 바이오 이런 데는 제약 이런 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주린이들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종군당 같은 경우에는 26,500원 상한 가까이 이렇게 쳤네요. 상한은 아니죠. 예, 20% 25% 이렇게 치진 않았지만 그 그때까지 좀 억눌러져 있었던 그런 단기 조정, 계속해서 지속적인 단기 조정이 한 번에 확 끌어 올라가진 것 같습니다. 외국계에서는 지금 이거 오버밸류라고 과평가됐다고 생각해서 은근 좀 판 것으로 보이고요. 기관은 점점 팔긴 했는데 오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투자 매매 동향을 봤을 때도 외국인들이 그때 매도를 제대로 하고 점차적으로 매수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기관은 계속 연일 매도가 좀 강하게 나타납니다. 개인들이 좀 많이 견인을 한 것 같아요. 개인들이 좀 많이 견인을 하는 걸로 보이고요. 예, 증권이 좀 많이 올랐네요. 전체적으로 살펴봤고요. 그 다음 은행주 관련해서 한번 볼까요? 제주은행 안 좋죠. 그때 한번 오르고 연일 계속 하락 조정 받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도 조정받았고요. 신한지주도 상승폭이 좀 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을 계속 받는 걸로 보입니다.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상승폭이 좀 다른 은행에 비해서 컸었죠. 상승폭이 다른 은행이 1%, 2% 상승했다고 한다면 거의 3% 가까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승폭에 대한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좀 더 하향 조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KB금융도 마찬가지로요. KB금융이 이쪽에서 은행 중에서는 그래도 대장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보면 거의 은행, 증권, 금융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또 이게 좀 다른 게 KB금융이랑 신한지주랑은 또 다르게 움직이더라고요. 예. 보면은 근데 대부분 거의 종목이 증권, 금융, 은행 그런 쪽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는 비슷하게 움직이는 게 맞지만 이제 퍼센테이지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KB금융 같은 경우에 1%가 상승했다고 한다면 신한지주에선 예를 들어 어제 좀 많이 상승했다 싶으면 마이너스 0.5% 이렇게 하락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해서 모든 주식이 같은 일자에 동일하게 플러스의 모습을 보여주진 않는다. 예, 플러스나 또는 마이너스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거. 이거 좀 저는 하나 배웠습니다.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약간 괜찮죠. 예. 상장도 한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은 걸로 그때 봤었고요. 2019년 10년짜리로 봤는데 이렇게 보여주죠. 과거의 영광을 찾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보여주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해서 아까 탑 종목 해서 쭉 살펴봤었고요. 네, 탑 종목 쭉 살펴봤고요. 이어서 시가총액 순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좀 아까 마감을 했고요. 네, 장 마감했고요. 다음으로 삼성전자는 같은 경우에 아까 얼마 마이너스였죠? 600원 마이너스였나요? 네, 사들일 수밖에 없죠. 네. 외국인들은 매도를 많이 했는데 기관 외국인 매도를 많이 했는데 그 시점이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1단위로 봤을 때 이게 틱이 15분 틱 이런 걸 볼 수가 없으니까 조금 답답하기는 하네요. 예. 종가 89,700원. 근데 하락을 8만 8만 한 800원 선까지 떨어졌나 봅니다. 그 정도 선까지 떨어졌는데 1000원을 거의 회복해서 마감한 걸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그 개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사자세가 좀 강하지 않을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팔자가 좀 강했죠. 삼성전자는 좀 지켜보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에 반해서 SK 하이닉스는 단기적인 조정이 또 들어갔네요. 14만원 선을 한번 찍고 점차적으로 하락 곡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팔자세가 좀 강하고요. 네, 어제만 해도 좀 많이 사들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팔았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5일선은 진작에 깨졌고요. 회복을 하지 못하고 이때도 5일선 회복을 못했죠. 위로 상한을 치지 못하고 회복 못하고 한 번 더 떨어지고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아 보입니다. 예, 떨어질 수 있는 여지를 아직도 남겨두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다음으로 이거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SK 하이닉스 넘어가고요. 네이버가 좀 많이 올랐네요. 현대차는 아까 봤었죠. 예, 기아차 보면서 단기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다 말씀드렸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 좀 올랐는데 생각보다 많이 올랐네요. 예. 외국인들 사자도 좀 괜찮고요. 네이버 카카오가 좀 뜨겁긴 하죠. 예, 지금 뜨거운 감자. 이슈 테마 진짜 좀 유명한 핫하다고 할 수 있죠. 예. 기관과 외국인들 전부 다 샀고요. 차트로 한번 볼까요? 약간 조정이 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4,000원 상승. 이건 조금 근데 좀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좀 하락의 여지가 좀 있어 보이네요. 예, 하락의 여지가 좀 있어 보이고요. 이건 뭐 배당금이랑 크게 상관없는 주식이니까요. 아무래도 좀 네임밸류가 좀 많이 섞여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14에서 31만 8천원. 약간 네임밸류가 좀 섞여 들어가지 않았나. 이게 무슨 새로운 사업 활로를 뚫은 걸로 보여지지도 않는데 이렇게 올랐다는 건 좀 너무 고평가되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반면 네이버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네이버 쇼핑 이런 쪽에서 수익을 진짜 잘 내고 광고 쪽도 예, 수익을 좀 짭짤하게 많이 잘 내고 있긴 하지만 이 쇼핑 측을 먹는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거보다 카카오가 오히려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카카오를 오히려 약간 10만 원이라도 좀 더 비싸지만 15만 원 더 주고 카카오를 더 사는 편이 개인적으로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카카오 게임즈 말고요. 카카오요. 카카오 게임즈는 약간 아직 정확한 그러니까 기업의 개별적으로 만든 어떤 IP 게임이나 어떤 IP 게임이라던가 캐릭터 이런 상품화 할 수 있는 캐릭터가 좀 없다고 봐야죠. 카카오 캐릭터를 빌려서 약간 장사를 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게임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약간 그런 게 부족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 그러니까 부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치가 좀 부족하지 않나 아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퍼 같은 경우에도 좀 심각하다고 여겨지고요. 지금 들어가면 좀 카카오를 추천하고 싶은데 지금 가격은 좀 아니네요. 거래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은 좀 샀고요. 전체적으로 외국인은 사자세가 좀 강하네요. 이게 좀 개인적으로도 좀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게 외국인이 한꺼번에 이제 서서히 나가긴 하겠지만 이게 외국인들이 나가면은 주식 조정이 정말 좀 등락이 좀 크게 조정이 되어 가지고 네. 등락 조정이 지금 이게 조금 팔아서 괜찮지만 등락 조정이 너무 좀 심각하게 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지금 기세 좋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긴 합니다만 지금 들어가는 건 약간 시기상조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 오일선은 잘 버텨주고 있고요.
하지만 이게 오일선 무너지고 좀 약간 하락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예,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외국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조금 하락 조정을 받을 때까지 좀 지켜봐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TNG 82,100원. 아모레 기세 좋죠. 다음으로 넘어갔어요. SOL 같은 경우엔 600원 하락했네요. 디스플레이가 아까 1000원까지 오르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한 600원, 800원 올랐던 것 같은데 하락 마감하면서 1050원 해서 종가 마감했네요. LG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상품화를 잘 했는지 약간 되돌아보면 뭐 게이밍 모니터로 좀 많이 팔고 LG 디스플레이 쪽 패널 쪽으로 좀 많이 팔기는 했는데 글쎄요 이 정도 가치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퍼 수치도 볼 수가 없고요. EPS 주당 순이익 썩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들어왔죠? 외국인들이 좀 많이 들어왔네요. 기관이 매도를 많이 했는데 저도 이거 기관처럼 매도를 하는 편이 더 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LG 그룹의 전체적인 상승세 때문에 오른 게 아닐까, 그거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오른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올랐죠. LG 우선주도 올랐고 LG 우도 올랐고요. 디스플레이가 특히 많이 올랐네. LG U 플러스는 솔직히 통신사여서 별개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LG 생건 떨어졌고 LG 화학이 많이 올랐네요. LG 전자도 역시 올랐고요. 우선주. LG 전자는 좋은 주식이죠. 예, 좋은 주식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을 약간 LG 그룹 상승세에 힘입었다고 봐도 될 정도로 그렇게 딱히 호재가 없지 않은 이상 오르지 않을 것 같은데 그때 불도 났었고요. 확실히 백색 가전은 LG가 맞아요. 예. 모니터도 제가 뭐 삼성 쓰고 LG 쓰고 해봤는데 둘 다 지금 뭐 거의 동급으로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좀 그 상품의 여러 측면들을 봤을 때 IPS 쪽 패널도 그렇고 뭐 TN, VA, IPS 등등 여러 가지 패널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LG 쪽이 가장 알아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네임밸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재무적인 상황을 떠나서 봤을 때 이 정도 가치는 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지만 여러 부가적인 상황들을 봤을 때 이 정도 가치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좀 많이 올랐었죠. 그에 대한 조정을 좀 받은 걸로 시세 차익을 좀 노리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외국인과 기관들이 많이 샀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샀네요. 이러면은 기관이나 개인이 좀 팔지 않았나 보이네요. 시간의 거래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코데스 강원랜드에 많이 올랐죠. 강원랜드 이거 볼 필요가 있다고 했고요. 조금 더 내렸으면 좋겠는데 이제 강원랜드가 슬슬 뜰 때가 되었죠. 예, 슬슬 뜰 때가 되었고 아모레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제 코로나가 변종이 만약에 이건 그 예정 그냥 어디까지나 그냥 예측일 뿐이지만 그냥 기존 지금 코비드 대쉬 19 19 같은 경우엔 그러니까 코로나 19 같은 19 같은 경우엔 지금 변종이 여러 가지 생겨나고 있는데 영국발 변종 코로나까지 그 기존 그 코로나 치료제가 커버가 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또 영국발 그 코로나 변종 코로나 이외에 뭐
기타 다른 뭐 인도라던가 뭐 중국이라던가 이런 데서 또 여타 다른 변종 코로나 어떤 변인 인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그런 가정하에 여러 가정이 있지만 그런 가정하에, 그리고 하나 더, 중국이 좀 제재를 크게 하지 않는다. 뭐 사드 그때 제재처럼 크게 제재를 하지 않는 이상 오를 수 있는데, 이런 좀 대외적인 요소가 좀 많네요. 예, 아모레 같은 경우에. 근데 결과적으로 저는 괜찮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과 아모레 쥐도 지금 괜찮아 보이고요. 근데 어느 정도 회복했다고 보입니다. 지금 가격대면 어느 정도 회복을 다 했다고 보여지고요.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괜찮다고 여겨지고요.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제약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약품도 넘어가고요. 케미칼도 넘어가고요. 롯데 지주가 어제 떨어진 거 무색하게 다시 올랐습니다. 예. 롯데 그때 볼만 하다고 했는데 롯데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롯데그룹이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정밀 화학 빼고요. 전체적으로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리츠는 솔직히 지금 가격도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리츠는 들어가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리츠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역량? 약간 뭐 맥도날드라던가 KFC라던가 뭐 버거킹 등등 뭐 기타 프랜차이즈에 많이 밀릴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롯데쇼핑 오를 거라고 생각했고, 하이마트가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하이마트 오를만 하죠. 네. 그런데 이제 하나 알아둬야 할 것은, 지금 들어가도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땐 괜찮은데 단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좀 들어가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땐 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지만 퍼가 마이너스여서 안 나오긴 했죠. 근데 이번에 2020년에 좀 많이 팔았어요. 예. ROE도 2018년 수준 그 이상으로 회복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아니지만 단기순이, 영업이익은 하락했는데 2018년 기준으로 하락했는데 단기순이익은 오히려 상승했죠. 약간 기타 구조조정 같은 걸 통해서 좀 원가 절감을 하고 이것저것 뭐 판관비 같은 경우에 좀 더 빠졌나 봅니다. 예, 판매관리비 측면, 광고비 측면도 좀 빠진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원가 절감을 한 것, 개인적으로 다이어트를 긴축을 좀 한 것 같은데, 다이어트를 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 상승이 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네요. 이거 2021년에도 이와 같은 영업이익과 영업순이익을 낼 수 있을지, 단기순이익을 낼 수 있을지, 이익을 낼 수 있을지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20년에 하이마트가 너무 잘 팔아가지고,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 가격대에서는요. 네, 제가 이거 롯데그룹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네, 다른 주식이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주식이 예를 들어서 50% 올랐을 때 다른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는 한 20% 정도 내외로밖에 오르지 않아가지고 밸류에이션을 맞추려면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승세가 뚜렷하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요. 근데 이것도 전제가 어디까지나 전제죠.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다면 말이죠. 코스피가 또 하락 국면으로 돼가지고 하락을 하게 된다면 이게 단기적으로 조금씩 우하향으로 빠질 수 있겠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 이제 주식을 단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도 괜찮은 가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롯데 쪽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이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가 정말로 정말 대단하죠. 네. 이 정도 값어치는 충분히 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비즈오는 도전비즈 공공기관 쪽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좋은 주식이면 분명 하나 조금 더 하락을 했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좀 더 조정을 받아가지고 예, 낮은 가격에 좋은 주식을 사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요. CJ가 상승폭이 엄청나네요. 예. 저도 CJ를 담아두고 싶은데 타이밍이 안 좋아서 지금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UBS에서 딱 알아채고 제대로 들어왔네요. 롯데가 간판값이 CJ가 롯데보다 비싸다고 볼 수는 어렵네요. 롯데도 괜찮고 CJ도 괜찮은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땐 CJ가 훨씬 좋고요. 약간 약간 부동산적인 측면, 그다음 실물적인 측면, 콘텐츠가 아니라 실물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리얼 에스테이트 부동산과 실물로 봤을 땐 당연히 롯데가 압승할 수밖에 없죠. 네. 둘 다 괜찮아서 어디가 더 괜찮다라고 보기 좀 그래도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은 아직 롯데가 조금 더 네임밸류가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조정이 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CJ에서. 다음으로 쭉 넘어가서 BGF 볼만하죠. OCI는 어제와 비슷하게 끝났고요. 하이트 진로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었는데 2020년, 2019년 때 그 테라와 진로 이즈백으로 좀 히트를 많이 쳤지만 글쎄요. 이제 술이 잘 안 나갈 텐데 이때 좀 마이너스 하긴 했지만 하반기 때 좀 나오면서 영업이익이 진짜 어닝 서프라이즈죠. 대박이죠, 대박 이건. 2021년도 이렇게 잘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다음 연도, 그러니까 올해죠. 이 다음 연도에도 잘 나갈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이거의 반절만 해도 평타 이상이죠. 예, 반절만 해도 중간 이상은 가는 거죠. 이렇게 벌 수 있다면 재무 구조는 충분히 개선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에 힘이 이런 판단을 해서 그런지 1100원 선이 오르긴 했는데 지금 술이 잘 안 나가는 것 같던데 홈술에서 편의점 불티난 근데 중요한 건 개인이 술 마시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말이죠. 술을 개인이 먹는 것보다 같이 술자리를 하는 그 뭐 호프집이든 어디 식당이든 가서 같이 회식을 하는 게 훨씬 더 술이 잘 팔리거든요. 뭐 괴짝 뭐 짝을 한 짝 이렇게 해서 먹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모여 있을 때 술이 더 잘 들어가요. 그건 이제 모든 지금 보시는 분들도 다 공감하는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업 정지 지금 호프나 이런 데에서 뭐 5인 이상 집합 금지도 걸렸고 그럼 악재도 있고 오후 9시 이후에 영업이 안 된다는 점에서 이런 좀 악재의 조건이 조금 더 크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이런 식당 마트가 닫으니까 편의점을 사는 게 오히려 그런 주식을 사는 게 더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BGF 리테일이라든지 GS 리테일 이런 쪽을 사는 편이 더 개인적인 수익 면에서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뚜기 같은 것도 괜찮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농심. 농심을 그때 제가 이 29만 얼마였죠? 5천 원인가? 이때 걸었었는데 이게 매수가 안 됐었어요. 제가 걸었었는데 역시 회복을 했네요. 충분히 살만하죠. 29만 5천 원 선 정도에 살만하죠. 그 이후 그 이상으로 베이시스 봤을 때 이 정도 그 이상의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밸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약간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상대적으로 고평가가 되어 있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이게 지금 그걸 증명하는 게 코스피 혼조세죠. 기관이 진짜 많이 파네요. 기관만 어느 정도 샀다가 한 번에 빼는 것보다 어느 정도 거품값을 빼는 게 오히려 이런 증시가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NHN도 좋은데, NHN, 네이버 하락했고 NHN은 올랐네요. 이것도 괜찮죠. 배당은 거의 안 주지 않나요? 배당 안 주던가? 100원 주던가? 네, 배당 안 주고요. NHN 좋죠. 예, NHN. KT랑 손 잡아서 뭐 하나 보네요. 한정 KPS 같은 경우에는 50원 떨어졌네요. 다음으로 또 보이는 거 쭉 하고 넘어갑시다. 한국칼마 떨어졌고 W게임즈 2100원 올랐고요. 은행주 올랐고요. JB금융 올랐고요. 칠성 올랐고 이거 넘어가고요.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와 동일가에 마감을 했네요. 상승 마감 0.05% 상승 마감했는데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팔자세가 조금 더 많네요. 약간 CP분들이 이쪽에 좀 방어벽을 조금 더 두껍게 쌓았나 봅니다. CGV는 700원 올라서 29,050원인데 저는 이 정도 값어치를 할 수 있을지 이건 약간 리스크 이거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약간 이런 느낌이 나는 주식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눈에 띄는 거는 크게 안 보이네요. 롯데 리츠는 넘어가고요. 역시 항공이 좀 상승폭이 강했습니다. 다음으로 아무래도 이번 코로나만 끝나면 아무래도 항공 쪽이 상승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추세라고 모두들 다 생각을 하니까 그쪽으로 많이 물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나이스는 그대로고요. 신용평가. 다음으로 삼양홀딩스가 좀 많이 올랐네요. SPC 삼립은 어제 종가와 마찬가지로 75,300원에 끝났고요. 생각보다 이게 조정이 안 들어가서 상승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많이 남겨두는 모습을 보이네요. 삼립 같은 경우에. 다음으로 빙그레 역시 빙그레 받을만 하고요. 700원 상승했습니다. 증권도 올랐네요. 신용증권 올랐고 다음으로 내려갔어. 교촌 볼만하다고 말씀드렸죠. 18,000원대면은 살만합니다. 예, 그 정도에서 아무래도 근데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상장을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기관 보호 예수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을 봤다 싶으면 파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원래 단타를 안 하는 게 맞긴 하지만 이게 상장이 얼마 되지 않고 약간 리스크가 큰 주식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올랐을 때 약간 자기가 정해둔 뭐 수익 시점, 예를 들어 1,000원 정도 올랐을 때 이 정도 팔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정도 가격의 수익을 실현하는 편이 좋아 보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보호예수 이런 게 걸려있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롯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푸드 올렸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지금 가격 이걸로 봤을 때 메리트는 있는데 저 같으면 좀 더 기다릴 것 같습니다. 하이트 진로가 올라서 홀딩스도 같이 올랐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삼천리 자전거 코로나 삼천리? 삼천리가 잠깐만요. 한번 볼까요? 하락 조정 받는 걸로 보이고 골드만에서 지금 차익 실현했고 큰, 큰 호재나 이런 뉴스거리는 보이지 않는 걸로 보이고요. 약간, 코로나 같은 좀 안 좋은 경기에도 불구하고 매출액도 그나마 준수하게 낸 편이고, 당기 순이익이 많이 늘었네요. 예전에 비해선. 그나마 선방을 했네요. 네, 그나마 선방을 했어요. 퍼 수치도 썩 나쁘진 않은 편이고 괜찮은 편이고 부채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것 좀 주의를 해야 할 걸로 보이고 당좌 비율도 좀 줄어들고 있네요. 줄어들었다 늘었는데 거의 비등하다고 볼 수 있고 이번 2020년도를 한번 보긴 해야겠네요.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현금 흐름이 떻게 됐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걸로 보이고 근데 이런 거는 다 공시 들어가 보면 나오니까요. 예. 전자공시나 이런 거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자전거 유명한데 이 삼천리 자전거 좀 비싸기도 하죠. 왜 가스 이쪽에 묶였죠? 가스 유틸리티? 유틸리티는 유틸리티인데 가스 유틸리티라 가스랑 상관이 있나요? 삼천리 ENG가 있네. 가스구나. 그렇구나. 솔직히 지금 가격도 괜찮네요. 삼천리 같은 경우에는 괜찮네요. 이것도 좀 킵해놨다가 조금씩 담아두면서 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하지만 단기적인 조정을 끝낸 이후에 구매하면 좋아 보일 걸로 보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오르고 있으니까 이거 좀 무서운데 이거 언제 외국인들이 빠질지. 그러니까 외국인 비중이 높은 주식들을 좀 조심하면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눈에 띄는 건 보이지 않네요. 네. CJ제일제당. 많이 올랐네요. 와. 퍼가 미쳤죠, 진짜. 영업이익이 장난 아니죠. 차익 실현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겠죠. 근데 솔직히 2021년에도 이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퍼 수치가 이렇게 돌아간다면 이거 미친 거죠, 이건. 거의 캐시카우인데, 이게 완전. 조금만 더 열심히 영업하고 하면은 약간 금융권이랑 비슷하게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와, 이거 진짜 최고다. 사람들이 왜 CJ 제일제당에 열을 올리는지 알 것 같네요. 네. 풀무원은 마음에 안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쭉 살펴보니 남양도 많이 올랐고요. 크게 눈에 띄는 건 보이지 않네요. 예, 크게 눈에 띄는 건 보이지 않고요. 여기까지 해서 우선 시가총액 순으로 쭉 살펴봤고요. 그 다음 네, 오늘 3149.93 코스피 선에서 14일 날 해서 0.05% 전날 대비 0.05% 오른 1.64포인트 오른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살펴봤고요. 여기서는 좀 볼만한 게 있을지 외국인들 좀 성향을 좀 살펴봐야 하니까 뭐 대강 어떤 주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잠깐씩만. 게임스톱을 사려고 했는데 제가 예전에 검색도 했었죠. 이렇게까지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라스트 프라이스가 31.45달러? 이게 말이 안 되죠. 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저는 이거 13달러에 그때 사려고 했는데 그때 하향으로 걸어놨는데 그걸 못 사가지고 이거는 오버밸류드 하이퍼 오버밸류드라고 하면 되겠네요. 지금 들어가는 거 안 좋아 보이고 캐피탈 콥스 넘어가고 인텔은 지금 사도 괜찮죠. 인텔 좋아요. 11세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마 작심하고 이 악물고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엔지니어들이 좀 많이 열일했을 거라고 보여져요. 네. 드론 딜리버리 캐나다 이거는 뭘까요? 이런 주식은 넘어갑시다. GM 한번 보고요. 좀 상승세가 있죠. 이쪽 연일 상승세가 좀 있었죠. 포드도 그렇고 포드 모터스 전체적으로 괜찮네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S&P 지수, 다우 지수, 나스닥은 하락이지만 나머지 다우와 S&P는 상승해서 마감했네요. 애플 상승과 하락을 번갈아 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모습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 AT&T AT&T 떨어졌네. 이거 배당주로 유명하죠. 유명.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 걸로 보이네요. 예, 지금 들어가도 괜찮아 보이고요. 테슬라는 진짜 이게 일주일 주봉으로 보는 것 같아요. 하루인데 야 최고네 역시. 롤러코스터 같은 스릴을 즐기는 분들은 이런 거 하시면 되겠는데. 이거 너무 오버밸류. 대략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오늘 2021년 1월 14일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